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물권법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조문 먼저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민법 저당권에 관련된 조문들이에요. 먼저 356조 보실게요.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렸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조문 다시 보시면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을이 담보로 제공한 이 부동산을 저당을 잡았을 경우에 채권자가 이 부동산을 점유를 하나요? 이게 아니죠. 이 조문에 따라서 보시면 점유는 아직 넘겨지지 않았어요. 점유는 을이 가지고 있어요.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관념상으로만 갑이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나중에 을이 채무 변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갑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처음에 갑이 을한테 받을 권리가 있죠. 채권에 대해서 이거를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고요. 저당을 잡은 거, 이건 저당권이죠. 저당권의 내용은 이 저당권자가 채권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채권자가 저당권자인 거고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례에서는 채무자가 자기의 부동산 담보로 제공을 했죠. 근데 이게 채무자가 아니라 제3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 이 제3자를 물상보증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거를 356조에서 규정하는 저당권이라고 해요. 357조 근저당. 보통 우리가 저당권보다는 실물상 근저당을 더 많이 쓸 거예요. 근저당 보시면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그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피담보 채권이 1억이에요. 채무자가 1억을 빌렸어요. 근데 만약에 1억을 갚았어요. 356조의 저당권은 1억을 갚으면 1억에 대한 그 저당권이 소멸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저당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1억을 빌릴 때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 확정이 안 되고 그 장래 보류를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보통 등기상에 있는 저당권 을구 쪽에 보시면은 120%의 채권 재고액이 잡힌 걸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1억을 빌리면 거기 을구에는 1억 2천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최고액이에요. 1억 2천의 한도 내에서 지금 채무를 확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저당을 채권 최고 1억 2천을 잡았어요. 그런데 을이 1억을 갚았어요. 그럴 경우에도 이 조문에 따라서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근저당이 소멸을 하지 않아요. 1억 2천의 한도 내에서 채무가 확정이 될 때까지는 채무를 다 갚든 안 갚든 계속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보시면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아까 예시로 들었던 채권 최고액 1억 2천 안에 이자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원금, 이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해서 1억 2천 아래에서만 저당이 실행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나중에 일반적인 저당에 대해서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 보시면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저당권의 실행 비용까지 담보가 되고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지연배상이거든요. 이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 기일을 경과한 후에 1년 분해하나요?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요. 360조에서 얘기하는 이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근저당에서 얘기하는 채무 이자가 포함된다는 이 내용까지 해서 범위가 다르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건 이따가 문제에서 같이 한번 보실게요. 다음 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합이라는 거는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물인 경우에는 독립은 되지만 주물에 부속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합 같은 경우에는 을이 갑한테 돈을 빌리면서 이게 주유소 사장이에요. 근데 주유소에 지하에 유류 저장 탱크가 있었어요. 유류 저장 탱크는 이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않아요. 그냥 이 주유소에 부합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 주유소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을 때 부합된 유류 저장 탱크까지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종물 같은 경우에 뭐 주유소에 있는 주유기 그런 거는 주유기는 뭐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주물인 주유소에 종된 물건이기 때문에 종물이라서 이것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뭐 이런 다른 약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당권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59조 과실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예를 들어 은행이 있고 지금 채무자예요.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담보대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담보대출 받은 집을 병한테 임대를 줬어요. 월세를 이제 받겠죠. 이런 경우에 병이 내는 월세를 누가 받을까요? 은행이 받을까요? 집주인이 을이 받겠죠. 저당을 잡았지만 은행은 지금 저당권자잖아요. 병이 내는 월세를 받을 권리는 없어요. 이 월세가 과실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저당권자는 과실을 수취할 권리는 없어요. 그런데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 만약에 얘 돈 안 갚아가지고 은행이 이 부동산에 압류를 걸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자는 처음에 저당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예요. 을이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수취할 수 있었던 과실, 이 월세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원칙은 월세에 대해서는 은행이 아무런 권리가 없지만 압류가 있은 후에는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으니까 이 월세에도 효력이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서 보시면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이 부동산을 나중에 정이라는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현재 소유권은 정한테 있어요. 저당이 있는 물건을 정이 산 거죠. 그런 경우에 이런 과실에 대한 내용을 월세를 받아야 되잖아요. 정은 월세 받으려고 이거를 샀어요. 그런데 이 압류했다고 해서 은행이 정한테 주장을 할 수 있느냐? 그 압류한 사실을 정한테 통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3취득자에 대해서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대항을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363조 저당권자의 경매 청구권 경매인 제1항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관계는 똑같이 할게요. 계속 이제 갑이 채권자, 을이 채무자. 얘가 돈을 빌려주면서 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당권 설정을 했을 때 실제로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다고 했죠. 점유 이전하지 않고 관념상으로만 지배를 하는데 이 채무의 변제를 안 했어요. 피담보 채권을 받을 그게 없어요. 그러면은 채권자가 그때 이걸 저당권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즉 을이 이 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가지고 병한테 다시 또 매매를 했어요. 병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 저당물의 소유권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이 매는 살매예요. 경매인이라는 거는 이게 나중에 채권자가 저당권을 실행을 했는데 그럼 경매가 진행을 되겠죠. 경매를 실행을 했을 경우에 병이
이 경매에 참여해서 경락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보실게요.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제364조 제3취득자의 변제.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 병이여.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이 저당권자 갑한테 갑이 을에게 청구를 하려고 하는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병이 변제를 대신하고 이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들이 기출문제 다 나오는 조문들이라서 제가 조문들만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문제 보실 때 같이 볼 거예요. 365조 저당 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 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똑같이 그냥 채권자고 얘 채무자고 얘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어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땅을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이 땅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설정자라는 건 을이에요. 채무자. 근데 이 을이 이 토지에다가 건물을 또 세웠어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을 축조했어요. 그 다음에 경매를 청구를 하려고 얘가 돈을 안 갚아서 이제 갑이 저당권을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저당권 설정됐을 때만 해도 땅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저당권 설정된 후에 채무자가 여기다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땅만 경매를 넘기면 경매가 잘 될까요?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철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당권자가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처음에 저당권 설정된 거는 이 토지에 대해서만이죠. 이거는 경매 청구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해서 청구는 할 수 있지만 건물에 대한 경매 대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겠죠. 그래서 경매는 같이 청구를 하지만 이 경매 대가에서 토지에 대한 경매 대가에 대해서만 갑에게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 건물에 대한 경매 대가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조문 다시 보시면 제365조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다음 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지금 365조랑 366조는 좀 차이가 있어요. 365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저당권을 설정한 당시에 건물이 없었죠.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고 366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부터 둘 다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었어요. 둘 다 을소유예요. 그런데 이게 지상 건물이 나중에 경매가 실행이 되면서 토지랑 건물의 소유자가 다 다른 사람한테 각각 경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을 본다. 건물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적 권한, 지상권을 설정한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냥 무료로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정한다. 366조 다시 보시면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두 규정 차이 잘 알고 계시고요. 이것도 이따가 기출 문제 통해서 다시 한번 같이 보실게요. 다음 367조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아까 전에 여기 지금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채권자, 채무자
네, 이 채무자가 저당을 설정을 한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을 병한테 팔았어요. 병이 저당물의 제3 취득자죠. 이 제3 취득자가 소유권은 병한테 있는 거잖아요. 경매 실행하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이미 샀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보존하고 개량하기 위해서 지출한 필요비랑 유입비 등의 비용이 있을 거예요. 이 비용에 대해서 나중에 이 돈 안 갚아가지고 경매를 실행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 경매 대가가 나오겠죠. 그거에 대해서 우선 상한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저당물의 제3 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한을 받을 수 있다. 네, 마지막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동일한 채권을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부동산의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받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제2항 전항의 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서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저당을 잡았는데 을이 부동산이 2개예요. 집이 2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2개에 대해서 공동 저당을 잡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집은 2억이고 이 집은 3억이에요. 근데 3억을 빌리면서 이거 2개를 같이 공동 저당을 잡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 동일한 채권을 담보로 해서 수개의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나중에 얘가 돈을 안 갚아서 이제 경매를 실행을 해요. 이 3억에 대한 경매를 실행을 할 때 같이 실행을 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받냐면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이 2억이 나오고 3억이 나왔으면 3억에 대해서 5분의 2만큼은 A 부동산한테 받고 3억에 대한 5분의 3만큼은 B 부동산한테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각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채권의 분담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A 부동산은 B 부동산은 어차피 둘 다 을 소유기는 하지만 을이 또 돈을 다른 사람한테 또 빌렸을 수도 있잖아요. B 부동산이 지금 3억인데 이 B 부동산에 후순위 채권자가 있어요. B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또 빌렸어요. 제2항 보시면 전항의 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돈이 지금 3억이잖아요. 첫 번째 갑이 돈을 받아야 될 게 3억인데 어차피 B가 3억이잖아요. 그냥 B한테만 받은 거예요. 5분의 2, 5분의 3으로 나눠서 동시 배당을 한 게 아니라 3억에 대해서만 다 받았어요. 그럼 A는 그대로 남겠죠. 근데 B 부동산에는 2번 채권자 병이 있었어요. 병 입장에서는 358조 제1항처럼 동시에 배당했을 때는 5분의 3만큼이니까 나머지 5분의 2만큼 남은 거는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갑이 그냥 B한테만 다 실행을 해서 3억을 다 날라갔어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남은 걸 원래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았어요. 그런 경우에 이 병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에요.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 병은 선순위 저당권자 갑이 전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 동시 배당을 했을 경우에 다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만약에 A한테 5분의 1만큼 받고 B한테 5분의 3만큼 받았으면은 지금 5분의 2가 여기서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갑은. 근데 그거를 지금 안 받고 B한테 다 받은 거잖아요. 그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해서 그러니까 병이 갑을 대위해서 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다시 한번 제368조 볼게요. 제1항 동일한 채권을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부동산의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제2항 전항의 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 병은 선순위 저당권자 갑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의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늘 기출문제 풀 것들 저당권에 관련된 조문들 중에서 좀 기출문제랑 관련된 조문들만 좀 설명드렸고요. 저당권에 관련된 문제만 좀 봤어요. 그랬더니 22년 올해 나왔던 문제 저당권 관련된 거 2문제 나왔고요. 작년에도 2문제, 재작년에도 2문제씩. 그래서 저당권 관련된 게 매년 2문제씩 나오더라고요. 같이 볼까요? 갑은 을에게 2억 원을 빌리면서 을 소유의 X토지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취득했고 병은 을에게 또 빌리면서 X토지에 대해서 2번 저당권을 취득을 했어요. 2번 근저당이죠. 근저당. 근데 갑이랑 병이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을이 돈을 안 갚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병이 근저당 경매를 실행을 했대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채권자, 채무자. 그래서 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X토지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고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2억을 빌렸어요. 근데 또 그 위에 병 2번 채권자, 1번 채권자 돈을 또 빌렸어요. 을이 1억을 빌렸어요. 근데 채무자 을이 갑이랑 병한테 둘 다 안 갚았어요. 2억도 안 갚고 1억도 안 갚았어요. 갚아야 될 날짜는 언제죠? 2019년 8월 1일, 대여기간 1년이 2020년 8월 1일에 갚아야 돼요. 2020년 7월 1일에 병이 빌렸으면 2021년 7월 1일까지 갚아야 되는데 22년 6월 1일까지 돈을 둘 다 안 갚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병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을 했어요. 갑이 신청한 게 아니라 병이 신청을 했어요. 기억. 2022년 6월 1일 병이 경매를 신청한 날이에요. 갑의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은 확정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지금 그냥 저당이 아니라 둘 다 근저당이죠. 처음에 근저당 조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저당 같은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만 잡는 거고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을 하지 않아요. 근데 피담보 채권액을 확정을 하려면 경매 신청을 했을 경우에 확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이 되는데 이 지금 당사자가 누구냐면 신청한 사람이 병이잖아요. 병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병의 입장에서는 병의 채권은 1억 채권 최고액이에요. 채권 최고액의 그 피담보 채권은 경매 신청 시에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이 돼요. 그런데 지금 갑은 자기가 신청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신청의 그 시점에 확정이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경매 신청이 되면서 매각대금이 다 완납이 될 거예요. 그러면 매각대금이 완납이 된 시점이 갑의 채권이 확정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기억 보시면 경매 신청 날짜에 갑이 아니라 병의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액은 확정이 돼요. 근데 갑 같은 경우에는 확정이 안 돼요. 이거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 갑에게 2022년 6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지연이자는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라도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지 않는다. 않는다가 아니죠. 담보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최고액 내에서 이자까지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대신 이자가 합한 게 채권 최고액 넘을 수는 없어요.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는 이자까지 다 담보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갑이 한 번도 이자를 안 받았고 X토지가 3억 원의 경매가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자까지 다 더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경매 대가에서 3억 원을 변제받는다? 그게 아니죠.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해서 갑이 을에게 채권 최고액이 2억 5천이네요. 2억 5천 내에서 원금과 이자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경매 대가가 3억이라고 했을 때 이자를 안 받았다고 해서 3억까지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채권 최고액 2억 5천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디귿도 틀려요. 맞는 건 기억. 60번.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나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저당권에 우선 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것을 고르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 규정 중에서 우선 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그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는 거 어떤 거 말씀드렸죠? 부합된 거, 종물, 과실 같은 경우 압류가 됐을 경우, 기업,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토지에 완공된 건물, 조문 혹시 다시 한번 기억나실까요? 365조 보시면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설정자가 토지의 건물을 축조를 할 때 건물까지 해서 토지랑 건물이랑 다 경매는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나 이 토지에다가 목적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했죠. 지문 보시면 문제가 우선 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걸 고르는 거예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완공된 건물은 경매는 청구할 수 있지만 우선 변제적 효력은 없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토지의 저당권 설정된 후에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매설한 유류 저장 탱크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거 아까도 제가 부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주유소의 지하에 있는 유류 저장 탱크 이건 부합물이에요. 부합물까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어요. 디귿 저당 토지가 저당권 실행으로 압류된 후 그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저당권 설정자의 차임채권 그거 아까 전에 월세 과실이라고 했죠. 과실은 원칙적으로는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면 안 되지만 압류된 후라고 했으니까 압류된 후에는 과실에도 미친다고 했죠. 그다음 리을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토지의 전세권자가 토지의 식자로 등기한 임목 나무예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든 아니든 이건 상관없고요. 나무는 전세권자가 자기가 거기 나무를 심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목의 소유권자는 당연히 전세권자죠. 이거는 리을은 상관없고요.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62번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취득자는 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 을이 그 부동산을 다른 병한테 넘겼을 경우에 이 소유권 취득한 제3취득자 얘기하는 거죠. 소유권이든 다른 권리든 저당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저당 부동산의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그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순위 저당권자는 저당권자죠. 그냥 저당권자. 그러니까 취득자가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 받으면 그 다음번으로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저당권자인 거지 제3취득자는 아니에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맞아요. 니은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한을 받을 수 있죠. 아까 우리 조문에서 확인했었죠. 이건 틀리고 디귿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매에 참가하여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제가 아까 전에 경락인이 될 수 있다고 했죠. 경매인이라는 게 지금 경매에 참가하여 매수인이 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었어요. 디귿도 맞고요. 리을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는 경매 신청 후에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시점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거 취득한 그 시점이 원칙이 경매 신청 전 또는 경매 개시 결정 전이에요. 경매 신청 후라도 경매 개시 결정 전이면은 제3취득자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리을도 맞아요. 답은 기역 디귿 리을 4번. 그다음에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목적물의 범위 관련된 문제고요. 당사자는 설정 계약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우리 아까 규정 봤을 때 부합된 물건이란 종물에 미치는데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나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지 아니하다고 했죠. 1번 맞는 거고요. 2번 저당권의 목적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된 경우 협의 취득이라는 거는 매매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냥 사법상의 매매랑 같이 보시면 돼요. 이거는 공용징수랑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당권자는 보상금 청구권을 물상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에 이게 실제로 공익사업을 위해서 취득이 돼서 공용징수가 됐을 경우에는 그 보상금 청구권에 대해서 물상대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협의 취득인 경우에는 사법상 매매랑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보상금 청구권에 대해서 물상대의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행사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2번도 맞죠. 3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토지 임차권이라는 거는 그냥 종물로 보시면 돼요. 우리 아까 전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이 종물, 종된 권리도 종물이거든요. 그래서 임차권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종물이에요. 그것도 맞고요. 4번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서 이미 제3자가 압류를 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물상대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금전에 대해서 압류를 누가 할 수 있는지 당연히 이거는 저당권자는 압류를 하면은 물상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제3자가 압류를 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저당권자 또는 제3자예요. 그래서
둘 다 물상대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요. 5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관한 차임 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거 과실이죠. 과실에도 미치죠. 그래서 5번 맞고요. 자, 재작년 문제예요. 답은 을소유의 X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토지에다 저당권을 취득을 했는데 이 Y 건물이 존재를 해요. 그럴 경우에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 채무자 을이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는데 여기에 Y 건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당권은 토지. 근데 이 Y 건물과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이거 아까 전에 우리 조문 다시 한번 볼게요. 365조 저당 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 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그 설정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이 조문 잘 기억을 하시고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기억, 갑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X 토지 위에 Y 건물이 존재를 했어요. 이런 경우 어떨까요? 조문 보시면 저당권 설정 후라고 돼 있죠.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때는 건물이 없었어야 돼요. 그 이후에 건물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미 저당권 취득할 전에도 Y 건물 존재할 경우에 뭐 지상권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이 조문이 일괄 경매랑은 상관이 없는 거라서 기억은 틀리고요. 니은,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에 을이 X토지 위에 Y 건물을 축조해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갑이 하고 을이 X토지 위에 Y 건물 이게 그냥 그 조문 그대로죠. 을이 X토지 위에 Y 건물을 축조했어요. 그래서 을이 소유를 하고 있어요. 맞죠? 그다음 디귿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에 병이 X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해서 Y 건물 축조하고 을이 그 건물 소유권 취득을 했어요. 이 토지 위에 Y 건물 축조한 게 채무자 을이 아니라 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병이 을에게 X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취득을 해가지고 Y 건물을 병이 지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을이 이 건물의 소유권을 결국은 취득을 했네요. 다시. 아무튼 현재 이 소유자는 을이 이것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니은이란 디귿이 일괄 경매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 맞는 거고요. 마지막 문제.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다. 그죠? 채무자랑 제3자가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제3자에 대해서는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물상보증인. 이거는 맞는 거고요.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다. 채무자 대신 제3자가 설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근저당권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자가 근저당권자가 돼야 된다고 했죠. 저당권자는 채권자여야 돼요. 채권자. 근데 여기서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했으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뭐 가능할 수도 있죠. 실제로 채권자, 채무자, 제3자가 합의를 했든지 실질적으로 귀속이 된다는 그런 무슨 사유가 있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원칙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가 맞아요. 그래서 2번도 맞는 질문이고요. 3번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채무에게 채무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데 이거 되게 중요하죠.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문으로 많이 나오는 건데 근저당 조문 중에 채무 이자는 최고에게 산입한 것으로 본다고 했어요. 근저당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은행에서 근저당권 을구에다가 실제로 1억을 빌렸을 때 1억이라고 잡지 않아요. 120%에서 1억 2천이라고 잡아요. 채권 최고액을 잡는 거예요. 채권 최고액 내에서는 이자까지 다 포함이 돼요.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해서 1억 2천 내에서 이거를 확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도 포함되죠.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틀리고요. 4번. 근저당권 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 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 채권은 확정된다. 근저당권 설정자, 이거 채무자 을이에요. 아니면은 물상보증인이나 그래서 근저당권 자기 부동산에다 근저당권 설정해준 사람이 적법한 기본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럼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겠죠.
근저당권이라서 그래요. 근저당권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는 그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 계약이 해지한 경우에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된다. 맞는 거고요. 여기 지금 설명이 다 근저당권이에요. 5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올해 문제 중에 나왔었죠. 병이 경매를 신청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병의 채무는 경매 신청 시에 확정이 되고 갑의 채권은 매각대금 완납 시에 확정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5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의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 신청 시에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된다. 신청자의 그 채권은 경매 신청 시에 확정이 돼요. 5번도 맞고요.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6개 문제만 제가 편집을 했는데 거의 나오는 지문들도 비슷할 거고 조문들도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 조문 내에서 거의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저당권에 관련된 문제 매년 2문제씩은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이 조문들 다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문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민법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원칙은 채권자여야 된다고 했어요.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 물상 보증인이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관념상으로만 지배를 하는데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를 주는 게 바로 저당권이에요. 357조 근저당. 근저당은 저당이랑 차이가 있는 게 채무를 확정을 미리 하지 않고 채권 최고액만 정해요. 제1항.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채권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가 소멸하고 이전하는 것이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이거 지문으로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실제로 저당은 이제 잘 많지 않고 거의 다 근저당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돈 빌릴 때 이렇게 근저당을 설정을 해놓으면 그 안에서 돈을 빌리고 갖고 했을 때도 계속 근저당에 대해서 나중에 말소하기 전까지는 채무가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가 소멸되고 이전되더라도 저당권은 그대로 남는 거죠. 저당권에 대해서 말소를 따로 해야 되는 거고요.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류 저장 탱크, 주유기 이런 것들 다 실제로 주유소에만 저당권 설정을 했더라도 그 부합된 물건의 종물에까지 저당권의 효력이 다 미친다는 거예요. 359조 과실에 대한 효력. 과실이 법률 용어가 여러 개가 있죠. 형법상에서 아니면은 불법행위 이쪽에서 나오는 선의무과실 할 때 과실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과실은 나무에서 과일 그런 것처럼 수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과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게 월세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과실에 미치는 건 아니지만 압류가 있는 후에는 과실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이 압류라는 거 잘 알고 계시고요.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 제3 취득자에 대해서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통지를 꼭 해야 된다는 거고요. 제360조 피담보 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건 지연배상이고요. 이거 및 저당권의 실행 비용까지 담보한다. 이건 근저당이랑은 좀 비교를 해야 돼요. 근저당이 아니라 일반 356조에는 저당권에 대한 피담보 채권의 범위예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에 실제로 갚아야 되는 그 날짜 이후에 지연배상의 1년까지만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저당이랑 비교를 하면 근저당은 이런 제한이 없어요.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 내에서는 이자는 다 산입이 돼요. 대신 채권 최고액을 넘을 수는 없어요. 그냥 356조에 대한 원래 저당권에서는 지연배상은 1년 분에까지만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두 개 비교하는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자 부분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제363조 저당권자의 경매 청구권, 경매인.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결국은 이거를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하는 거잖아요. 제2항 보시면 저당권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제3취득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해서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을 수 있다. 경락을 받을 수 있다. 제364조 제3취득자의 변제. 이 아래에 나오는 게 제3취득자에 관련된 조문들 요거랑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토지랑 건물에 관련된 것들 이거 비교를 좀 하면서 알고 계시면 돼요.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제가 계속 설명드린 이 병에 대해서 소유권으로 그냥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렸는데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도 동일하게 포함이 돼요. 이런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면서 그냥 본인이 그냥 채권을 직접 변제를 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경매가 청구가 되면 거기에 경매인으로 참가도 할 수 있지만 경매까지 이렇게 실행되기 전에 그냥 본인이 채권을 변제하고서 저당권 소멸을 미리 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365조 저당 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 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축조를 한 때에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경매 일괄 청구권이죠. 지문으로도 많이 받고 이 조문 여러 번 봤어요.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건물까지 경매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우선 변제는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못 받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들 하나하나 보시면 토지를 목적으로 처음에 저당권 설정되어야 되고 저당권 설정된 시점에는 건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건물을 축조한 사람도 토지 소유자인 채무자, 을이 설정자, 혹시 물상보증인이든 채무자든 그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경매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다. 그다음에 제366조 법정 지상권. 저당권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그래서 365조는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토지만 있었어야 되는 거고 나중에 건물이 축조된 거지만 366조의 법정 지상권은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도 토지와 지상 건물이 같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을의 소유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 있었는데 이게 경매가 되면서 각각 다른 사람한테 경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토지는 A가 받고 건물은 B가 받고 이렇게 된 경우에 경매로 인해서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토지는 A가 받고 건물은 B가 받았을 때 B가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A가 B한테 지상권을 설정해 준다는 거죠.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뭐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했어요. 제367조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제363조랑 제364조에서 나왔던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보존 개량을 위해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 비용을 지출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이게 경매가 됐으면 저당물의 경매 대가에서 이 비용에 대해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의. 제1항은 동시배당, 제2항은 이시배당. 그래서 1항 보시면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래서 을이 부동산이 두 개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부동산을 갑한테 둘 다 같이 공동으로 저당권을 설정을 했는데 동시에 배당을 받으면 A의 경매 대가와 B의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2억 3억이면 5분의 2만큼 A에서 5분의 3만큼 B에서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갑의 채권에 대해서 채권액을 분담을 한다는 거죠. 제2항 20배당 전항의 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A랑 B가 있는데 B만 먼저 그냥 어차피 나 3억이니까 B에 대해서만 먼저 다 받을래 하고서 일부의 경매 대가에서 먼저 배당을 받을 경우에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B에 대해서 2번 저당권자가 있었을 경우에 그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었을 때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A까지 동시에 쓰면 나 B에서 남은 거 받을 수 있었는데 B로 다 받아서 못 받는 거 그거에 대해서 다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그럼 나 A에서 받을 수 있는 거 나한테 줘. 그래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2항 다시 읽어볼게요. 전항의 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제가 일부러 여러 번 반복을 했어요. 어차피 조문을 읽을 일이 잘 없잖아요. 오늘 보신 조문들 많지만 또 몇 번 읽으니까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이것만 완전히 숙지를 했을 때도 그래도 두 문제는 좀 수월하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당권 부분 다시 한번 좀 잘 보시고요. 저당권 문제 꼭 다 맞추실 수 있길 바랄게요.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 채권 부분에서 좀 준비를 해가지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